안녕하세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딸기팀에 근무하는 신재복 지도사입니다. 오늘 토경재배 농가에 방문하여 정식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농가는 서량품종으로서 9월 7일에 정식하여 38일이 되었습니다.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한 장은 육미장에 송잎으로 가져온 잎이고 정식하고 나서 3장 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농가는 관배기를 사용하여 물과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잎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3개의 소엽이 한 개 잎을 만들며 144도 각도로 잎이 나오고 6번째 잎이 첫 번째 잎과 겹치게 됩니다. 이 날씨 정도에서는 8일에 한 매씩 정제되고 겨울철에는 한 10일에서 15일이 소요되며 연간 한 30매 이상이 정제가 되게 됩니다. 이 잎이 완전히 정제되기 위해서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되며 한 발생 후 30일에서 40일에 과합성 능력이 최고치를 보이게 됩니다. 50일 이후에는 노화가 되고 80일이 되면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토경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토양입니다.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 3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 50, 액상 25, 기상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고상 비율이 낮고 기상, 액상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통기성과 물리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집이나 유기물을 시용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토경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류질적입니다. 또한 지온관리, 수분입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보통 20cm 범위 내에서 자라는 청근성 작물입니다. 이 기계는 일시 지온,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분 함량은 25%에서 한 35% 정도가 적당하고 이시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온 같은 경우는 17도에서 21도 사이가 제일 좋은데 17.7도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 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pH입니다. 보통 딸기는 5.5에서 6.5 사이가 가장 좋은데 7이 안 넘은 범위에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7 이상이 넘게 되면은 철, 아연, 구리, 몰리브덴 같은 미량요소 결핍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pH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 토양 보면은 6.8 정도 나옵니다. 한 6.8 정도가 되면은 작물이 생육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물이 잘 자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투과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중하고 2중, 3중 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농가는 지금 1중 비를 지금 다 교체를 했고 2중, 3중까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멀칭은 조기에 하면 지온이 30도 이상 상승하여 이하방이 늦어지며 병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꽃대가 나오고 멀칭하게 되면 꺾일 수 있으므로 꽃대가 비치기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멀칭에 대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정식과 동시에 멀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농가는 멀칭 비닐을 어깨까지 올려줘서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됩니다. 현재 토경관리, 물관리는 하루에 2회씩 한 동당 2에서 2.5톤씩 물을 주면 되고 멀칭 후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11월에는 3일에 한 번씩, 12월에서 2월까지는 4, 5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작기 종료까지는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예, 비료 관리는 19-19-19- 마그네슘 미량요소와 21-21-21- 마그네슘 미량요소 복합 비료를 준비하고, 이 서량 딸기는 티본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칼슘 비료를 추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산칼슘 10수염 를 준비하고, 광합성 하기 요소로서 마그네슘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황산 마그네슘 수경재배용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멀칭 안 한 상태에서는 물 1톤에 500g씩 타서 그 2일에 한 번씩 주고, 3번은 복합 비료를, 한 번은 질산칼슘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칭 후에는 그 물 1톤에 800g씩 타서 3일에 한 번씩 주면 되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비료를 중단하고 맹물만 줘도 충분히 딸기를 키울 수 있는 비료량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황산 마그네슘과 그 미량 원수 포함 비료를 한 1500배에서 2000배를 타서 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생육이 안 좋을 때 약간 복합 비료를 한 번씩 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10월 20일이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은 30도씨 이상에서 기온과 발생이 증가하고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정 분량이 증가합니다. 암술의 수정 능력은 보편적으로 10일 이상이나 수술은 3일에서 5일로 짧으며, 지나친 고온 건조에서는 수술의 수정 능력이 2일 미만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꽃의 최저 온도는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3도 범위이나, 농가 대부분 개화 시기는 10월 중하순으로 25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꽃과 벌을 생각해야 합니다. 꽃이 피게 되면 벌에 안전하고 꽃에 안전한 농약을 쳐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습이 많으며 벌과 꽃이 싫어하게 됩니다. 해가 뜸과 동시에 난방을 하여 습기를 빨리 말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잿빛곰팡이병을 피하면서 꽃과 벌에도 좋고 잎도 광합성을 하는데 좋습니다. 벌은 꽃이 10% 이상 개화되었을 때 넣는 게 좋으며, 활동 온도는 17도에서 21도 범위에서 활동이 왕성하며, 14도씨 이하에서는 활동이 둔화되고 25도씨 이상에서는 천장으로 날리게 됩니다. 25도씨 이상과 15도씨 미만과 습도가 높으면 활동이 저하되므로 꽃이 피었을 때 조금 낮게 관리하고, 겨울철 해가 뜨면 습을 빨리 말려줘야 합니다. 병해충 방제는 탄저병과 시드름병, 역병 발생 양상은 정식 후부터 10월 초에 최고주로 달하다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11월부터 감소하다가 12월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꽃대가 나오기 전에 탄저병과 시드름병 방제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에서 제일 골칫거리는 응애입니다. 응애는 대부분 잎 뒷면에 기생하기 때문에 약재를 잎 뒷면까지 충분히 묻도록 살포해야 합니다. 응애 방제를 잘못하면 약재 저항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유효 성분이 다른 약재를 바꿔가면서 살포를 하고, 처음에 방제를 할 때는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3, 4회 방제를 해 가면서 밀도를 줄이고, 마지막에는 방제가 잘 되는 약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